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정우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이렇게 처음 또 저희 강좌를 여러분들이 부산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참여하고 하는 오래 치료는 뭐 했지만 여기서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한테 또 신약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좋은 교수님 계시는 데서 치료받은 여러분이 행복하십니다. 앞으로도 표현할 때 운동하시고요. 제철 음식 많이 잡수시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힘들고 또 카톡 하기도 힘들고 다 배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별로 부담감이 없어요. 처음이니까 저 부담스러우셔서 그거 하시는 분들 많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편하고요. 저도 배워가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이제는 온라인 강좌라는 것도 하나 배우고 오픈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접하는 부산 회원님들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강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아마 뭐 다른 데 밖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음소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질문하시거나 할 때 다시 음소거 풀어가지고 하실 수 있게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뭐 이걸 너무 줌으로 하는데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짧게 할게요.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네. 모두 음소거 해제해 볼까? 자,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 네, 너무 주변 시끄러우신 분들은 알아서 본인 음소거 해주시고요. 자, 다 들어오셨죠?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또 기회로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못 뵈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뵈게 되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방암의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다 치료가 끝나신 여러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환자분들 처음에 진료받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셨을 때랑 지금 또 많이 새로운 좋은 약들이 많이 생기고 또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소개도 간단하게 드리고 또 이제 유방암에 이제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궁금하신 거나 있거나 하면 또 많이 물어보시고 할 텐데 그래서 이 유방암의 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자, 이런 주제로 시작할 건데 이 이상한 그림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지우기 아닌가? 내가 안 그렸는데 모르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유방은 뭐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유방과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방암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환자들이 물어보는 게 림프절은 괜찮나요? 림프절에 전이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이제 유방과 림프절, 그 겨드랑이 림프절은 항상 이제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방이 이렇게 있지만 모든
이 유방 전체에 다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간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안에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있는 이제 유관과 소엽이 있는 부분에서 암이 생기고 실제로 지방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유방에 이제 암이 생기는 건데 암이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고 우리가 막 타입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나누는 거는 비침륜성 유방암과 침륜성 유방암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피내암이라고 알고 있는 상피내암, 연기암 이런 비침륜성 유방암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암은 이제 침륜성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상피내암이라고 불리는 비침륜성 유방암은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포도송이 같이 유방에서 이렇게 길이 나져 있는 이 유관을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벽이 상피예요. 그래서 상피 내 암이니까 상피 안에 있는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상피를 뚫고 나오지 못하고 상피 안에만 있어서 상피 내암이에요. 그래서 연기암이라고 불리고 이제 암의 크기랑 상관없이 다 연기예요. 그리고 순환암이고 다른 데로 전이는 거의 되지 않고 그래서 전체 한 10% 정도.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방암은 다 침습성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이 유관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나 임파선을 뚫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방암은 침습성 유방암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피라는 철장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상피 내암이 되는 거예요. 이 철장이 뚫려버려서 이 안에 있는 화자가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침륜성 유방암인 거예요. 얘가 이제 폐로 갈 수도 있고 뇌로 갈 수도 있고 혀로 갈 수도 있고 뇌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피내암은 뭐냐, 암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 상피내암도 암은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약하고 순환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이되거나 그럴 위험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피내암인에도 불구하고 전철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상피내암의 특징이 암이 이제 심하진 않지만 암이 많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석회질을 동반해서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은 상피내암임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다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피내암이지만 전절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은 결국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보였던 이런 소엽에서 유방암이 처음 발생해서 진행이 되면 이제 임파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파선이나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뼈나 폐나 간이나 뇌로 이제 진행되는 단계까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가 크게 이제 국소 치료가 있고 변신 치료가 있습니다. 국소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수술 있겠죠. 잘생기신 분 계시는데. 그리고 수술, 그리고 임파선 치료. 대부분 다 받으셨죠? 그리고 변신 치료로는 간 치료랑 항호르몬 치료, 또 이런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신 분도 있고 일부만 받으신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아 내가 이랬었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동물원에 이제 사자가 그 철장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원 안을 유방과 림프절, 겨드랑이 림프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 치료는 얘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 안에서 처리하는 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되겠고 이 사자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걸 이제 전이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얘네들을 타겟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전신 치료가 되는 거예요.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은 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전이가 안 되게 막아주는 치료도 포함됩니다. 자, 만약에 수술하고 암이 한 1.5cm가 나왔어요. 그리고 림프절도 깨끗하고 그래서 유방암 1kg 나왔으면 현재 상태에서 수술만 하고 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10년 안에 개발하지 않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손가락으로 얘기해 보실래요? 1번 95%,
2번 90%, 3번 80%, 4번 70%. 70% 나왔고, 90% 나왔고, 네, 95%도 나왔고, 70%. 70%. 자,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수술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치료가 되는 거죠. 일단 사실 우리가 암이라고 했을 때 암을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전이되고 재발될까 봐 사실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만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한 80% 정도 막아줄 수 있지만 이후에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같이 더 했을 때는 한 88%, 89%까지 생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수술만 한 뒤에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하기 싫어요, 항호르몬제 안 먹고 싶어요 얘기하지만 생존율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병이 조금 더 심해졌어요. 3.8cm고 림프절이 5개가 전이가 나와서 이제 3기로 나왔어요. 이러면 수술만 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10년 안에 하지 않을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1번 80%, 2번 70%, 2번 60%, 4번 50% 이하. 2번. 네. 틀렸다고 혼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니 그냥 2번. 2번. 4번. 자, 수술만 시행하면 실제로 50% 이하에. 하지만 또 병기가 높을수록 우리가 그 다른 보조 치료를 추가로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생존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아까는 한 8% 정도 올라갔었는데 실제로 병이 3기, 4기 넘어가니까 이제 보조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져서 실제로 한 20, 30% 정도의 이제 향상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전창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것 권해드리는 게 이제 치료만으로는 이제 뒤에 재발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잘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 호르몬 치료 뭐 5년 끝난 줄 알았는데 막 더 먹자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제 빠지지 말고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3.8cm였을 때 림프절이 이렇게 많이 탈수록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결국은 항암제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 치료가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치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결국은 유방암 병기가 어떻게 됐는지, 또 폐경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혈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꼭 고려를 해가지고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유방암의 병기는 이제 결국 암이 몇 센치냐, 그죠? 그리고 림프절이 몇 개나 됐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병이 1기다, 2기다, 3기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데로 병이 넘어가면 이제 병이 4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암이 몇 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대략적인 암이 좀 사이즈가 크구나, 아니면 인파를 탔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난소에서 생기는지 아니면 폐경을 해서 이후에 이제 다른 데서 생기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리를 하고 있을 때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타목시펜 있잖아요. 놀바덱스 뭐 이런 약들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이 유방에 안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 드시죠? 뭐 페마라, 그죠? 뭐 파누엘, 뭐 에이덱스,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이제 폐경 이후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뭐 난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항암 중에 그 이제 난소 기능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니까 이제 몸에서 간이나 지방이나 근육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들이 이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폐경하신 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살을 빼야 될 이유가 있다, 그죠? 있다,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유지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건강에도 좋지만 실제 우리 환자분들은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이제 폐경 이후에는 이제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을 줄여주려고 하면 이제 살을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승리가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병이 그 독하냐 안 독하냐를 많이 얘기할 때 하는 게 이제 타입에 따라서, 그죠? 호르몬 반응형인지 헐투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고신대 왔는데 환자분이 처음에 고신대 온 건 아니고 저는 원래 고신대 출신인데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제 암이 순환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은 다 독하지 순환암이 어디 있고 안 순환암이 어딨나요? 하니까 막 뭐 이스템 뭐 모르시네 하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호르몬 타입은 이제 환자분들이 좀 순환암이라고 알고 계시고 헐투나 아니면은 삼중음성은 좀 독한 암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굉장히 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암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을 이제 먹게 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유방암에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유방암이 막 성장을 해요. 하지만 수용체가 없으면 이제 못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이 성장하는 게 에스트로겐의 그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이제 수용체 양성인 분들은 요거를 못 달라붙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유방암의 한 70% 정도가 그 수용체 양성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헐투. 우리가 표적 치료할 때 헐투가 있냐 없냐를 많이 궁금해 하는데 이 헐투라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돼 있으면 이 성장 인자를 막 많이 받아서 세포가 막 잘 이제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암에 얘네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성장을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이제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헐투가 과발현되어 있으면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냥 예후가 안 좋고 헐투가 많으면 아이고 이제 환자 암 독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는데 요즘은 그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딱 표적에만 맞는 치료를 쓰게 되면서 이제 예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헐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때문에 발현이 많이 되고 작게 되고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라서 나 헐투 유전자니까 유전자라고 하니까 헐투가 양성이면 이제 밑에 이제 자녀들한테도 이게 내려간다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밖에 자, 실비가 있냐 없냐 그리고 뭐 당뇨나 이런 것들이 어째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치료가 뭐 무조건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많이 하면 또 부작용들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 항암제를 우리가 보통 뭐 4번 하는 경우도 있고 6번 하거나 8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막 더 하고 싶어요 하는 분은 잘 없죠. 잘 없지만 그래도 더 하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효과랑 부작용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타모xifen 지금 10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뭐 20년도 먹고 싶어요, 30년도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얻는 효과에 비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제 10년을 넘겨서까지 약을 더 먹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항상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생각해보고 치료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을 이게 사실 우리가 한 3년 전에 수술하신 분도 있고 한 5년 전에 수술하신 분도 있고 한 10년 전에 수술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 때는 이랬는데 할 때 그 나 때는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 때는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치료가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한우들을 만나고 치료를 할 때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나 때는 엄청 독한 약 썼는데 요즘 많이 세상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치료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 했을 때 치료랑 지금 치료랑 좀 달라진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이 누구신가요? 아는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와 벌써 40분 다 됐다.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혹시 꺼지면 제가 빨리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제자들이 막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물었냐, 많이 잡았냐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이랬어요. 있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떼내고 나면 임파선이 몇 개가 전이 됐냐? 하나도 전이 안 됐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수술을 해봐야 하니까 그거를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왕창 다 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막 누구 팔일까요? 어쨌든 막 팔 부으신 분들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시림프절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유방에서 이제 겨드랑이로 넘어가는 제일 처음 만나는 림프절을 찾는 거예요. 이제 뒤에 림프절들은 얘를 거쳐야지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얘가 괜찮으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한 두세 개 떼가지고 검사해서 괜찮으면 굳이 더 안 떼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하는 범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지뢰찾기 하듯이 막 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막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색소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림프절에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만약에 전이가 있으면 좀 주변에 많이 떼고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떼고 끝내고 요즘은 수술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목시펜을 이제 처음 드셨을 때 이거 5년만 먹으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먹기 시작하셨는데 5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젊은 의사들이 더 드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아마 외래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데 타목시펜을 옛날에 5년만 먹으면 된다 했었는데 요즘은 5년보다 한 5년 더 드시고 10년까지 드셔도 더 이제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타목시펜은 이제 10년 먹는 게 이제 치료의 방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젊으신 분들이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예전에 고위험이라고 얘기 들었던 환자들은 10년을 꼭 드셔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먹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더 먹어서 예방을 하고 싶다 하시면 10년 드시자 하면 10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 먹고 끝난 사람은요? 네? 아닌가?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끝난 사람. 끝난 사람은 괜찮습니다. 굳이 다시 드시기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옛날에는 방사선을 막 33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 쪼개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림프절 전이 안 가고 이러면 20번 합니다. 많이 좋아졌다 그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끝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도 많이 개발이 됐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암이 커가지고 오면 아유 어쩌겠노 이거 다 덜어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전절제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해가지고 유방도 이렇게 크고 임파선도 이렇게 컸던 분들이 이렇게 싹 다 줄어가지고 수술을 작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비율을 갈수록 더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약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수술 전에 항암을 먼저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치료가 많이 좋아져서 수술 전에 항암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혹시 이거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선행항암 치료하고 이제 수술 다 하고 하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전창현 교수님이 먹는 약 좀 더 먹읍시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추가로 항암제를 복용했을 때 지금까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이후에 우리 젤로도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먹는 약을 더 먹었을 때 생존율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모든 환자 말고 이제 결과가 조금 부족한 환자들은 이후에 먹는 약을 더 먹으면 이런 식으로 생존율이 좋아지더라 하면서 수술 옛날에는 항암하고 수술하면 끝났는데 요즘 먹는 약을 더 먹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또 뭐가 생겼냐면
그럼 표적 치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암 치료하기 전에 표적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표적 치료하고 나면 이제 효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덜 좋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항암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면 이후에 이렇게 다 없어진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다 좋아지면 이 표적 치료가 효과가 좋으니까 이전에 쓰던 표적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데, 만약에 좀 효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캐살라라고 하는 약을 바꿔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뭐 다른 거 하자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나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뭐 항암 다 끝났는데 교수님 뭐 또 하자던데 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줌이 빨리 끝날까 봐 제가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결국 치료에 가는 방향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기성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몸을 미디움에 맞춰, 라지에 맞춰, 엑스라지에 맞춰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뭉구뜨려 가지고 환자를 맞게 치료했다면, 요즘은 이제 맞춤복 치료가 된 거예요. 환자의 유전자와 환자의 타입과 또 항암 치료가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치료를 더 하고 안 하고 결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더 이제 맞는 사람을 잘 찾아서 하는 치료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좀 좋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몰라서 안 해도 되는 치료를 더 받게 되니까 사실 조금 더 힘드신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혹시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보신대에서 든든히 잘 지키고 있으니까 환자분들한테 좋은 데로 안내해 주셔가지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요즘 좀 환자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외래 왔을 때 친절하게 혹시 못해드리나 하면서 늘 우리끼리 이제 반성을 많이 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외래에서 보면 반갑게 맞아주고 또 저희도 반갑게 맞아드리고 할 테니까요. 집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외래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질문 받습니다. 질문 하나 네, 질문해도 돼요. 당연히 됩니다. 있잖아요. 그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발병이 됐을 경우에 네, 이제 갱년기가 왔잖아요. 왔죠. 갱년기가 찾아오면 뭐 홍삼이라든지 갱년기 이제 여성 호르몬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식품 같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섭취해도 가능한가요? 이제 원리 그냥 원래는 이제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은 네. 이제 그런 것들 대부분 이제 여성 호르몬이 포함된 이제 식품들이고, 네. 또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여성 호르몬을 줄여주려는 치료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네,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 안 달라붙게 하는 약을 먹으면서 한쪽은 여성 호르몬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아니 이제 그 치료는 다 끝난 상태에서. 치료 다 끝났어도 사실은 이제 치료 다 먹으면 끝났으면 안 어느 좋아. 정도 이제 5년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뭐 그냥 식품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크게 상관없죠. 최진혁 교수라 이게가. 네, 제가 최진혁 교수입니다. 대신에 갱년기가 호르몬 약을 와서 많이 드시고 힘든 드시고 머리가 계시는 떨어져. 동안은 사실 같이 먹는 게 조금 이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치료가 다 끝나셨고 갱년기가 너무 힘드시면 사실 뭐 드셔도 제가 보기에는 무방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병원에 꾸준히 잘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 날짜에 맞춰서 검사만 잘 받으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저희가 수술 햄팔은 가능하면은 주사나 네, 뭐 이런 저는 처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예, 뭐 10년쯤 이렇게 다 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때 해도 괜찮은지요? 무슨 수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어깨 수술, 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수술했고, 아, 우리가- 괜찮아요? 네,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지 말라는 거는 이제 주사 침이 들어가고 하면서 혹시나 이제 혈관이랑 근처에 있는 림프절이나 이런 게 손상이 되거나 하면 이제 림프 순환을 이렇게 조금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림프 순환 길이 더 막혀서 혹시나 이제 림프 부종이 올까봐 사실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뼈나 근육에 관련된 뭐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이제 림프길을 많이 해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데는 크게 상관없을 거고 또 시간이 혈압 굉장히 같은 거 지나면 재도 됩니까? 네 잠깐만요. 시간이 굉장히 지나면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안 부으셨던 분들은 이제 림프 순환이 충분히 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네, 그렇게 네. 걱정하셔가지고 안 쓰지 않으셔도 예, 림프 부종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체열도 관계가 그쪽 수술- 없습니까? 뭐라고요? 체열하는 것도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체열은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이 팔을 2개를 주시고 암을 한쪽에만 주신 거는 반대쪽 팔을 쓰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반대쪽 혈압도 팔이 재도 너무 혈관이 안 상관없는 거야? 나와서 힘드시거나 하시면 예. 뭐 체열 정도는 하셔도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혈압 재는 건 아무 상관없네요. 혈압도 결국 같은 얘기예요. 혈압이 꽉 조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예. 아, 어쩔 수 없으면 뭐 한 번씩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뭐 질문 세 명 있는데 뭐다 질문이 정해놓은 있습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 대략 10년이 지나면 저희가 네.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사를 기본만 해도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뭐 스캔 같은 걸 꼭 해야 되나요? 이제 10년이 지나면 뭐 이제 네. 저나 이렇게 외래에서 보면 자꾸 제가 막 검사 추리자고 막 하는데 이제 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분들은 주변에서도 10년 지났는데 재발하신 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예 0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20년 네. 지나도 재발하신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예 있을 수는 없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10년이 지나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는 감안하고 이제 분사를 줄여도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꼭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그러니까 줄이는 게 이제 무조건 이제 재발을 안 하냐?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뭐 사실 재발할 확률이 뭐 20% 25% 이랬을 때는 검사해야겠죠. 근데 사실 2% 3%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조영제를 맞아가면서 폐기약 검사를 하면서 이제 매년 검사를 하는 게 조금 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환자분의 병기에 따라서 또 달라요. 뭐 1기였던 분과 2기였던 분과 3기였던 분이 이제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외래에서 만약에 줄여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그냥 그 얘기 듣고 뭐 따라 주셔도 뭐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비 빠방 치고 하면 뭐 계속 해도 됩니다. 뭐 해서 마음 편하면은 뭐 그걸로 또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네. 보시면 또 반갑게 인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